요즘 따라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밤마다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물건을 들다가 자꾸 떨어뜨리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 혹시 나이 탓인가 하셨나요? 하지만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 증상, 손목 터널 증후군, 정확히는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신경질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 가사일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으신 분들, 혹은 당뇨,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예방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저림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인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구별하는 법, 증상을 완화시키는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까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불편하면 삶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지금부터 내 손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원인과 증상.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의학적으로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손목에 있는 수근관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압박 질환입니다. 이 신경은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근관 내 공간이 좁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면 신경이 눌려 감각 이상, 통증, 운동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 손목이 반복적으로 꺾이면서 신경이 자극됩니다. 여기에 더해 당뇨병,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전신 질환이나 임신으로 인한 부종, 심지어는 유전적인 해부학적 구조까지도 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손끝이 저릿하고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옵니다.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일부가 주로 저리고 밤에 특히 증상이 심해집니다. 잠을 자다 깨서 손을 주무르거나 흔들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증상이 더 진행되면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엄지 쪽 근육이 위축되면서 눈에 띄게 움푹 들어가기도 합니다. 2. 생활 습관. 그렇다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을까요? 잘못된 자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손목이 꺾인 채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거나 스마트폰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오랜 시간 손목을 비트는 행동은 수근관에 무리를 줍니다. 가사노동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빨래할 때 손목을 꺾어 힘주어 비비거나 설거지할 때 손목을 비트는 동작, 프라이팬을 조작할 때 손바닥이 아래를 향한 채 힘을 주는 자세 등 반복적인 손목 꺾임이 문제를 유발합니다. 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좋은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중립 자세입니다. 손과 팔이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손목 받침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 30분에 한 번은 반드시 손목을 쉬게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진동 도구를 사용할 때는 시간을 제한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운동. 생활 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서 신경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글라이딩 운동과 손목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까지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레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뒤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손등이 위를 향하도록 손목을 젖혀주면 됩니다. 손가락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5초간 유지하는 동작, 엄지를 뒤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동작도 반복해주세요. 신경 글라이딩 운동은 정중신경이 손목 터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목과 손가락을 펴고 주먹을 쥐는 동작부터 시작해 점차 손을 펴고 손목을 젖히고 엄지를 벌리는 동작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강화 운동입니다. 말랑한 고무공이나 스펀지를 손에 쥐고 5초간 강하게 쥐었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고양이 자세에서 손목만 움직여 몸을 위아래로 눌렀다 떼는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통증이 심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은 하루 2에서 3회 가볍게 나누어 시행해 주세요. 4. 좋은 음식과 영양소. 손목 터널증 후군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음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6입니다. 신경 기능 회복과 부종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시금치, 감자, 바나나, 닭고기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며 견과류나 잎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호두, 치아시드 등이 추천됩니다. 이외에도 강황 속 커큐민, 생강 속 진저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등 천연 항염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손목 터널 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포화지방, 당류는 되도록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이 좋습니다. 5. 병원 방문 전 알아야 할 정보. 손목 터널증 후군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증상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생겼는지, 주로 언제 심한지, 어떤 동작에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지, 밤에 자다가 자주 깨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업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손을 많이 쓰는 취미나 가사노동을 하는지, 과거 손목을 다친 적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도 준비해 주세요. 특히 당뇨,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의료진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자가진단 테스트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팔렌 검사처럼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90도로 꺾은 채 1분 유지했을 때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증 후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병원 예약 시에는 희망진료과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증상의 심각성, 검사, 요청사항 등을 미리 전달하면 진료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이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가져가세요. 6. 추천 영양제. 마지막으로 손목 터널증 후군 완화를 돕는 보조 영양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6 하루 50에서 100mg이 일반적이며 신경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 하루 300에서 400mg 분할 섭취 추천.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기여합니다. 오메가3 하루 1000에서 2000mg의 EPA, DHA 복용으로 염증을 완화합니다. 알파 리포산 하루 600mg 항산화 작용으로 신경 회복을 도와줍니다. 메틸코발라민 하루 경구용 5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 또는 주사로 사용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 개인 건강 상태에 맞게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저림이나 통증이라도 놓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손목을 위한 습관을 바로잡고 하루 10분의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손목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만사 형통, 소원 성취, 형통무예를 기원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